그림 가에서 마찰면이 있네요. 마찰면 요 5점이 중앙이라고 했고, 자, 물체가 L 압축된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러면 여기서 용철 탄성에너지 2분의 1 KL 제곱 가지고 출발했겠다, 맞지? 자, 요 에너지가 당연히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을 거고, 마찰면 지나가면서 한번 에너지 손실을 겪었다, 맞지? 그랬더니 얘가 X 압축시키면서 정지했다 이거지. 그러면 용철 상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으로 X가 L보로 작겠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L제곱에서 X제곱 된 이유가 이게 다 마찰력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다 이거지. 마찰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요게 이제 요만큼 되고, 다시 한번 운동 시작했대. 그러면 또 2분의 1 kx 제곱 가지고 운동 시작했을 건데, 얘가 어디 가서 정지했냐면 중앙에 가서 정지했다 이거지. 그럼 중앙이란 거는 전체 아까 잃어버린 에너지의 딱 절반만큼 되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겠지. 그리고 나서 정지했다.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이 딱 이 정도의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이 정도 에너지에 아까는 2배였잖아. 그럼 총 한 번, 두 번 오면서 세 번. 2분의 1 kx 제곱 세 번 겪으니까 2분의 1 kl 제곱이 더 날라갔다 이 소리죠.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을 세 번 잃으니까 2분의 1 kl 제곱 에너지가 다 날아가서 정지했다 이 소리니까 l 제곱이 3x 제곱이다.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1이다. 답은 2번. 그래서 보니까 A, B가 수평면 위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추 이용해서 얘들을 가속시키고 있다 맞지? 자, 그래서 마찰면이 있네요. 마찰면에 먼저 A가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A가 먼저 들어가서 A가 마찰력 받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면 B까지 마찰력 받게 되겠지. 근데 B가 마찰면에 들어간 직후부터 등속도 운동이 난다. 그러면 A랑 B는 질량이 똑같으니까 여기 적혀 있네. 마찰면에서 받는 마찰력이 같다. 그러면 A도 B도 똑같은 마찰력을 받아서 지금 최종 B가 들어가게 되면 등속도 운동한다. 힘의 평행이다. 이거죠. 그러면 추의 무게가 10일 거니까 요 마찰력 두 개 받아서 얘들의 힘의 평행이 일어났다면 마찰력 하나가 5N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이 V는 최종 B가 들어가고 나서는 V가 안 변할 거니까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속되었을 때 V가 가속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에너지로 보면 추가 이만큼 떨어졌다 맞지? 추가 떨어진 높이는 총 6m겠죠, 6m. B가 들어간 직후까지만 볼 거니까. 그러면 6m 떨어져서 추가 위치 에너지 잃어버렸을 건데 이게 전부 운동 에너지로 갔으면 되는데 마찰면 위를 달린 미끄러진 애가 있다 맞지? B는 들어간 후부터 이제 우리가 보지 않을 거니까 B는 미끄러진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A만 3m 갔다가 B가 3m 더 올 때까지 3m 더 마찰면에서 운동했겠다 맞지? 그러면 A가 받은 마찰력이 5N이고 5N을 3m 동안 받았으니까 얘는 FS죠. 15줄이라는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추가 1kg이 mgh 6m 떨어져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60줄이 전체 운동 에너지로 갔어야 정상인데 15줄만큼은 에너지가 손실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45줄만큼의 에너지가 전체 3kg의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2분의 1 3의 v제곱. 그래서 나눠주니까 v제곱이 30이네. 그래서 루트 30. 답은 5번. 그림에서 보니까 마찰이 없는 면과 마찰이 있는 면이 있네. 비교해보란 소리죠. 자, 마찰이 없는 면에서 요 높이 공통인 것 같으니까 h 둘게요. 자, 질량 m짜리가 v의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h 올라가니까 정지했네. 그러면 지금은 이 mgh라는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a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동급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b가 2v의 속도로 질량이 2m이지. 2m에서 2v 속도로 내려왔어. 자, h만큼 내려왔네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2분의 1에 2m의 2v의 제곱. 이만큼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내려오면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2m짜리가 h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운동 에너지가 되었어야 정상이다 이거지. 그러면 위에서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 됐으니까 2mgh는 mv 제곱이겠다 맞지? 그래서 앞에 얘는 4mv 제곱이네. 그러면 더해지면서 5mv 제곱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얘의 운동인지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얘가 운동인지 얼마 됐어요? 2분의 1에 질량 2m이 v제곱, 즉 mv제곱이 됐다 맞죠? 그러면 5mv제곱이 될 놈이 mv제곱 되었다. 아, 마찰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얼마다? 4mv제곱이다 이거죠. 그래서 B가 Q에서 P까지 내려온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마찰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4mv제곱, 답은 4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할 때도 결국은 우리 앞에서 뭐 H가 V제곱과 동급이다 이런 거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거는 질량과 무관하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보면 자, A 물체로 봤을 때 V가 0 되는데 H 올라가서 0 됐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H가 이 문제에서는 V제곱이랑 동급이다 이렇게 문제를 둘 거라고. 그럼 이거는 질량과 무관하게 B도 마찬가지야. B도 2V로 출발했는데 마찰력이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얘가 내려갔을 때 야도 H 내려갔잖아. 그러면 V제곱이 속도제곱이 V제곱 증가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원래 4V제곱에서 V제곱 증가해서 5V제곱 되는 게 정상이다. 근데 5V제곱이 아니고 V제곱이 됐잖아. 그러면 얘가 같이 이렇게 된 4V제곱만큼의 에너지가 그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원래대로 돌려줄 때 4V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지금 2m짜리의 입장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2m짜리가 4V제곱을 잃었으니까 얘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4mV제곱이다. 이렇게 가도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양쪽 빗면에서 마찰이 없는 빗면과 마찰이 있는 빗면이다 맞지 양쪽이.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균형이 맞았다 맞지. 등속도 운동하는 A, B가 P점에서 이제 P선을 지나고 있을 때 실이 끊어졌대. 자, 일단 등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 B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 마찰이 있다 했으니까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힘이 균형이 맞는 상황인데, 자, 빗면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했어. 그러면 질량이 m이고 5m이니까 A가 받는 빗면 방향의 힘을 F라면 B는 5F 받는다 이거죠. 자, 근데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마찰력이 A 내려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인데 마찰력이 얼마? 4F 작용해서 5F 균형이 맞는 상황이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실이 끊어진다면 각각의 물체는 A는 자기 혼자 이 F 힘을 받아서 가속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얘가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시 내려가서 여기를 지나게 되겠다 맞지?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자, B는 그냥 처음부터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5F 마찰력 4F 받아서 얘도 F 받으면서 가속되어 내려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지? 왼쪽에서 A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속도로 내려가는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결국 이 높이가 속도 제곱 변화량을 얼마나 만들어줬다 계산될 거야 그치? 그러면 그게 똑같이 B가 그만큼 속도 제곱 변화량을 겪었어야 되는데 B는 그것보다 덜 겪었겠지. 그러면 B가 잃어버린 에너지는 얼마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가 이제 얼마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은 A가 V로 올라가고 있다가 자, B는 V로 내려가고 있다가 그와 동시에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A는 B는 똑같이 Q선을 지나고 있다 맞죠? 그러면 빗면의 기울기가 같다 했으니까 A, B는 둘 다 변이가 같네. A는 돌아오긴 했지만 변이로 따지면 이게 변이다 맞죠? 그럼 이 거리랑 B의 이 거리는 서로 같을 거니까 같은 시간 같은 변이, 즉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각각 물체는 A는 질량이 m이고 B는 질량이 5m이니까 똑같은 힘 F를 받아서 운동을 하더라도 B보다 A가 가속도가 5배 더 커야 되네.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5배 더 크다 이거지. 자, 그러면 V에서 5x만큼 속도가 변한다면 얘는 V에서 x만큼 속도가 변할 거다. 자, 우리는 A가 내려간 모습이니까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보자. 그러면 요게 플러스 5a 받고 원래 속도가 마이너스 v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A가 B보다 가속도가 5배 더 큰데 같은 시간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이 A가 5x 변했고 B는 x 변했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A는 OX 변에서 반대로 뒤집혀서 이 속도가 됐으니까 지금 속도는 크기만 따지면 OX 마이너스 V다. 마이너스 V에서 OX만큼 빨았다 이거죠. 자, B는 원래 플러스 V 있었잖아. 여기서 X 더블었으니까 V 플러스 X 됐을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평균 속도 같다. 자, A는 원래 속도가 마이너스 V였고 나중 속도가 OX 마이너스 V 됐으니까 둘의 합의 2분의 1 요거나 B의 평균 속도 얘는 V였고 V에서 V 플러스 X 됐으니까 또 2분의 1 하면 같다 이거죠. 그래서 2분의 1 제거하고 다 날려주고 계산해 보니까 4V가 4X X가 V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A는 4V가 된 모습이고 B는 2V가 된 모습이다. 그럼 마지막 이제 속도 제곱 변화량. 자, A는 원래 V에서 4V가 됐네.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15V 제곱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15V 제곱이 똑같이 B한테도 일어났어야 돼. 자, B는 원래 속도 V였으니까 V 제곱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플러스 15V 제곱 돼서 얘는 4V가 되는 게 정상이었다 이거지. 16V 제곱 돼서. 근데 4V 될 놈이 2V 됐네. 그러면 16V 제곱 될 놈이 4V 제곱이 됐으니까 얼마나 일었냐? 12V 제곱만큼 일었다 이거죠. 자, 요 속도 제곱 변화량만큼 이렇게 만들어준 게 결국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체 B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운동 에너지로 변형해주면 2분의 1에 5m짜리 질량 가진 물체 B가 12V 제곱을 잃었네. 그러면 얘가 잃어버린 에너지는 30mV 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림에서 보니까 높이 h 높이에서 p 용수철에서 ED 압축된 상태에서 두 물체가 출발했다. 자, 용수철에서 분리는 자연길이에서 일어날 거고, 자, 자연길이에서 분리된 후에 P의 용철에 저장되어 있던 탄성 에너지가 A, B한테 운동 에너지로 넘어갈 거야, 맞지? 자, 분리되기 직전까지는 어차피 두 물체는 같은 속도로 운동하게 될 거니까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B는 결국 질량 B가 결정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ED만큼의 에너지, 고 탄성 에너지가 A, B의 질량 B로 나누어서 B는 자기 질량만큼 가지고 가겠죠. A는 앉고 용철에 매달려서 계속 이제 진동 운동한대요. 자, 분리된 B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용철 Q를 루트 2D만큼 압축시켰다 이거지. 자, P랑 Q는 용철 상수는 같다 했으니까 둘이 뭐 KK 쓰면 될 거고. 자, 이 마찰 구간에 대한 이제 그 정보로 마찰 구간을 내려올 때 등속도 운동으로 내려온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이란 마찰 구간을 처음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려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 즉 얘가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 E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모조리 다 뭐 한다, 날라간다 이 소리죠. 그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용철은 둘 다 K 쓰자. 얘도 K, 얘도 K. 그러면 전체 2분의 1의 K의 2D의 제곱. 자, 이 에너지가 A, B의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야. 자, 이 운동 에너지를 몇 대 몇인지 알면 질량 B 바로 나온다 이거지. 자, 그 중에서 B가 얼마나 받아간지 모르지만 B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냐. 자, B의 운동 에너지가 이때 이제 B가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압축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 자,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압축시키는 위치를 보니까 이 위치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위치보다 H 낮아요. 즉 B는 B가 가지고 있던 이 운동 에너지에서 플러스 B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MB, B의 질량의 G의 H만큼 더 추가가 됐어야 정상인데 이 과정이 마찰력 받는 과정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럼 마찰력에 의해서 EH라는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날아갔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MB의 EH에 해당하는 높이 위치 에너지는 날아갔다 이거지. 결국은 이 에너지가 압축시켰더니 용철 얼마나 압축시켰다? K짜리를 루트 2D만큼 압축시켰다 이 소리죠. 그래서 KD제곱만큼 압축시켰다. 자,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는 B가 용철 분리될 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MBGH를 넘기면 되지. MBGH 플러스 KD제곱만큼 운동이 줬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자, A와 B가 분리된 후에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자, P가 얼마나 최대로 많이 늘어났냐, 많이 압축되었냐 얘긴데, 결국은 자연 길이에서 분리되어 나가고 A 혼자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다 써서 늘린 게 P 용출의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일 건데, 그러면 P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결국 A가 분리 직후 A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랑 똑같네.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누구랑 같냐면 B가 마찰 구간에서 내려간 동안 잃어버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같다. 그러면 B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MB G의 EH거든. 그러면 이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였구나.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EMBGH다. 우리는 이거 둘의 B만 구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은 뭐 두 에너지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전체는 일단 어디서 왔어? A랑 B의 운동 에너지는 둘 다 ED만큼 압축된 용체에서 왔다 이거지. 2분의 1 K의 ED의 제곱, 즉 2KD 제곱에서 왔다. 그래서 3MBGH가 KD 제곱이랑 같은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요 KD 제곱 대신에 3MBGH 하면 위에 B의 운동 에너지는 4MBGH고 밑에 A의 운동 에너지는 2MBGH니까 몇 대 몇이다? 2대 1이구나.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대 1 가지고 분리된 이유가 질량이 B가 A의 2배니까.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에 보니까 양쪽 빗면에 A, B 물체 질량 M, 2M짜리가 실로 매달려서 잡고 있다가 놓았네. 그러면 A가 Q까지 이동했단다. 그러면 B, Q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만큼 B도 이동할 거다 이거지. 자, S까지는 못 갈 거야. 왜냐하면 같은 높이로 묶여 있는데 오른쪽 경사가 왼쪽 경사보다 살짝 좀 완만하다 맞지? 그럼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빗면의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겠죠. 자, 그 B를 보니까 여기 돼 있네요. 끊어지고 나서 자, A가 Q점을 지나는 순간 끊어진대. 그러면 A가 Q까지 갔고 B는 S까지는 못 갔고 어느 정도까지 갔겠죠. 그러고 나서 끊어지면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그 가속도 크기가 3대 2다. 가속도의 크기는 빗면에서 질량 무관하게 항상 노화 결정한다. 빗면의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물리에서 말하는 기울어진 정도라는 거는 같은 높이로 묶었을 때, 자, 기울어진 정도는 사인 값이라 했지, 맞지?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값인데, 자, 높이가 똑같이 묶였어. 그러면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h가 사인 값이 몇 대 몇이다. 기울어진 정도가 3대 2다 이거지. 자, 그러면 빗변 분의 높이가 3대 2니까 빗변의 길이는 반대로 2s랑 3s일 거다. 즉 A가 P에서 Q까지 가는 게 2S라면 B는 2S 가서 아직 S만큼 남아있는 상황이다. 2대 1을 갔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보는 거네.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주어진 조건이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마찰 구간은 등속도 운동한다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찰 구간 들어가기 직전에 B의 운동 에너지만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A랑 B가 각각 올라갔죠. 요만큼. A는 Q까지, B는 여기까지인데 요게 2대 1인 거니까 여기가 2대 1이면 요 길이가 2대 1이면 요때 높이도 2대 1이겠다 맞지? 그러면 전체 높이가 H2-H1이네. 일단 에너지로 갈 거야. 실이 아직 끊어지기 전까지 A는 얼마만큼 올라갔어? 높이로 따지면 H2-H1만큼 A는 올라갔다 맞지? P에서 Q까지. 그러면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M의 G의 H2-H1 올라갔을 거고. 자, B는 그 와중에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겠지. 2M짜리가 얼마나 내려왔냐면 전체 H2-H1의 요 높이에 3분의 2만 내려왔다 맞죠? 3분의 2 H2-H1 내려왔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개로 보면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예요. 당연히 운동이 줘야 되니까. 얼마나 감소했냐? 1에서 3분의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mg H2-H1 감소했다 이거지.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 A, B가 질량비로 나눠 먹을 건데 질량비가 1대 2네. 그러면 1대 2로 나눠 먹어서 A는 9분의 1 mg H2-H1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고, B는 9분의 2의 mg H2-H1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지.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실이 끊어지고 나서 A가 갔다가 돌아오겠지. 그러면 지면까지 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 어차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에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겠다 맞죠?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실이 끊어져서. 그러면 이만큼 높이 내려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H2 높이 내려와서 A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 9분의 1 mg H2-H1에서 추가로 자기가 떨어져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mgH2가 운동 에너지로 추가됐을 거다. 요게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고, B는 지금 요 상태에서 요거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떨어지는 게 요만큼 떨어진다 맞지? 그러면 높이로 따지면 전체 H2-H1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2 mg H2-H1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떨어지는 높이가 2m짜리 B가 3분의 1 H2-H1 떨어졌다 이거지. 그럼 요게 이제 B의 운동 에너지인데 문제에서 주기를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가 A의 운동 에너지다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정리하면 되겠네. 양변에 9 곱하자. 그러면 일단은 요 우변 좀 정리하면 3분의 2에 9분의 2니까 9분의 6에 9분의 8 9분의 8 mg H2-H1 곱하기 2, 요게 9분의 1 mg H2-H1 플러스 mg H2. mg도 중복이고 다 날리자. mg 날리고 9 곱하면 정리하면 H2-H1에 플러스 9H2, 요게 16 H2-H1이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6H2는 15H1이다. 그래서 H1분의 H2는 2분의 5다. 그래서 답은 5번. 또 어떤 물체가 P점에서 가만히 놓았다. 정지 상태로 출발했네. 자, 처음에 H만큼 떨어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마찰 구간으로 들어갔고, 자,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래. 오케이.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싹 다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지. 자, 근데 이 마찰 구간 시작점 Q랑 같은 높이로 연결된 T, 반대편 T점에서 최종 정지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원래 P 높이까지 올라갈 놈인데, 즉 H까지 더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얘가 H만큼 더 올라가게 됐다. 그 이유는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 손실이 H만큼 에너지 손실이다 이거지. 근데 이 마찰 구간이 등속이거든. 등속이면 마찰 구간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싹 다 잃어버린 건데 그게 H 높이랑 같다 했으니까 마찰 구간 높이가 H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빗면에서 가속도 크기가 3A랑 2A, 가속도가 3대 2네. 기울어진 정도가 3대 2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기울기가 다른 완만한 애랑 가파른 애가 있는데 3대 2의 기울기다. 근데 높이가 같은 높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기울어진 정도는 사인 값을 의미하니까 이 빗변분의 높이, 이 빗변 길이분의 높이가 각각 3대 2다 이거죠. 그럼 빗변이 분모니까 분모는 반대로 2대 3일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 같은 높이로 묶어 놓으면 기울어진 정도가 3대 2면 요 빗변의 길이는 그거의 반대인 2대 3이다 이거지. 자, 근데 여기서 H로 묶인 애들이 많거든. 요 길이도 H 높이고, 요 길이도 H 높이고, 요 길이도 H 높이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높이 H면 왼쪽에는 요게 2S짜리들이면 요거는 3S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RS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그러면 마찰 구간의 길이가 2S고 RS 구간은 3S인데 시간이 같다니까 평균 속도도 2대 3이다 이거죠. 그럼 평균 속도 2대 3이 되게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평균속도에 V는 쓰지 말자. 2대 그러니까 Q가 아니고 마찰. 자, 마찰 구간 평균 속도랑 요 RS 구간 평균 속도를 우리가 2대 3으로 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P에서 Q까지 가속되고 등속도 운동했잖아. 그러면 Q에서 요 마찰 구간 지날 때까지 속도를 V라고 잡지 뭐. 그러면 Q를 지날 때 속도 V, 계속 V, 처음에 정지. 자, 그 다음에 RS는 평균 속도. 우리 마찰 구간에서 평균 속도로 V 잡았으니까 마찰 그 RS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V가 돼야겠네. 그러면 요때 속도 더해서 3V 되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로 가지 뭐. 자, h 높이만큼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가지게 된 속도가 v다, 맞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h랑 v 제곱은 동급이다 이거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r에서 s까지 가면서 또 h 올라갔잖아. 그러면 r에서 v1, s에서 속도가 v2라면 v1 제곱과 v2 제곱의 차이도 얼마만큼 없어져야 한다. v 제곱만큼 없어져야 한다 이거지. 자, 근데 v1과 v2 더한 게 3v가 되는 데 있잖아. 그러면 합차 곱해서 제곱차니까 v1-v2는 3분의 1v가 되는데, 그치? 그래야 곱하면 제곱차가 v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v1에서 v2 차이가 3분의 1v다. 자, 그러면 t와 s 높이 차이는, 자, 우리 이제 v1, v2 다 구했네.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v1은 3분의 5v, v2는 3분의 4v네요. 자, 그러면 3분의 4v의 모습으로 v2에서 나왔네. 그러면 3분의 4v 정지할 때까지 올라간 높이가 st 높이다, 맞지? 그러면 3분의 4v가 정지, 즉 9분의 16v 제곱이 감소했네요. v 제곱당 높이가 h였으니까 9분의 16v 제곱 감소시키려면 9분의 16h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1번. 요 문제도 그림과 같이 빗면에 마찰 구간 1이 있는데 왼쪽에 일정한 속력 V로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는 등속 구간이구나. 즉 뭐냐면 H만큼의 그냥 위치 에너지가 그냥 싹 다 사라지는 그런 구간이구나. 자, 그 다음에 RS 구간 두 번째 구간도 있는데 나올 때 속도가 V.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겠지 뭐. 마찰력 받으니까. 이게 P에서 운동 에너지의 4배로 같다. 그러면 일단은 잃는 게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mgh 잃었잖아.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도 mgh 잃을 거다 이거지. 근데 이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P에서 운동 에너지의 4배로 같대. P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요거의 4배다 했으니까 2mv 제곱이 요 mgh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mgh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2mv 제곱이고, 자, R에서 물체 속력 물었네. 그러면 R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길래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찰력이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얼마 잃어? H 올라갔으니까 mgh 잃어버리는 거다, 맞지? 근데 이 마찰력 때문에 추가로 얼마 더 잃었대? mgh 더 잃었대. 그러면 2mgh라는 운동 에너지를 잃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에너지고 원래 운동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v제곱 가지게 됐다.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 소리죠. 그러면 R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에서 2mgh 더한 건데 mgh랑 동급인 게 2mv제곱이었다, 맞지? 그러면 4mv제곱의 모습은 나가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에 m의 9v제곱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R에서 속력은 3v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에서는 용철 한쪽 끝은 천장에 매달고 용철이 지금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 즉, 요 상태가 여기가 지금 요 높이가 지금 자연길이 되겠지, 자연길이. 자, 자연길이에서 이제 진동 시작했어요. 시작점이 자연길이야. 자, 여기는 이제 끝점이다. 자, 시작과 끝이 정해졌어. 그러면 시작과 끝의 정중앙, 여기가 진동 중심이다, 그렇지? 중심이자 곧 시그마 F가
0인 곳. 그러면 밑으로 받는 중력 mg와 위로 당겨주는 탄성력이 같아지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P점과 Q점을 지나갈 때 속력이 같다는 말은 이 P점과 Q점은 속력이 같다, 즉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이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이었지, 속도 최대.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인 곳이다 이거지. 조건은 일단 그 정도네. 그러면 기니디 가면 기억. P와 Q에서 용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 자, 중심이 시그마 F는 0인 곳인데 P는 탄성력이 지는 곳, 중력이 이기니까 내려오는 곳이지. Q에서는 탄성력이 이겨서 얘를 다시 정지시키는 곳이잖아. 근데 중앙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합력이 P에서 Q에서랑 같은 합력을 받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P에서는 P 상황은 보면 중력보다 탄성력이 작았을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R자 힘을 받고 있을 건데, 자, 이 상황과 똑같이 Q도 방향은 반대다 이거지. 중력에다가 탄성력이 이번엔 더 컸다 이거지. 그래서 R자 힘을 위로 똑같은 크기의 시그마 F를 받고 있는 게 정확히 대칭인 곳의 특징이다. 근데 탄성력이 같다 했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된다 이거지. 탄성력이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탄성력이, 중력은 변한 게 아니잖아. 중력은 똑같을 건데 탄성력이 지는 게 P, 이기는 게 Q잖아.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해야죠. 틀렸다. 이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 Q에서보다 작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정의 자체가 얼마나 많이 변형된 용수철이니 2분의 1 kx제곱. 여기서 x는 용철이 늘어난 길이 또는 줄어든 변형된 길이. 그러면 P랑 Q 비교를 했으니까 자연길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P는 이만큼 늘어난 용철이고 Q는 이만큼 늘어난 용철이니까 당연히 Q에서 더 커야죠. P에서 더 작다 했으니까 맞고. 디귿 P와 Q에서 용철의 탄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같다. P와 Q에서는 일단 운동 에너지가 같다 했어. 근데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용철 탄성력과 중력밖에 없다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즉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합은 1점. 근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두 점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도 똑같아야 된다. 즉 탄성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똑같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4번. 다음은 용철 진자에 대한 실험이다. 달아놓고 L0가 용철 자연 길이, 원래 길이였단다. 자, 원래 길이에서 나무판 받치고 있네. A 질량 스몰 m이고. 자, 나 실험에서 보니까 나무판을 서서히 아래로 내린다. 즉 받쳐주면서 서서히 시그마 F는 0을 유지하면서 내린다 이거지. 그러면 내리다가 분리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무판이 받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즉 시그마 F는 0, 나무판 도움 없이 시그마 F는 0, 힘의 평형점. 자, 그 상황이 L0 플러스 X0 됐을 때 상황이 돼. 그러면 X0라는 길이 내려가니까 KX0라는 탄성력이 생기면서 얘가 mg를 막아주는 상황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무판을 급히 제거했다. 그러면 나무판을 급히 제거하면 진동. 자, 처음에 자연 길이. 근데 X0만큼 내려왔더니 여기가 시그마 F는 0이 되는 힘의 평형점. 그러면 진동의 중심까지 거리에 한 번 더 X0만큼 내려가면 진동의 끝. 그러면 이 물체는 요 두 점 사이, 요 두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억 용철 상수는 KX0가 mg니까 K는 X0분의 mg. 그래서 맞다 이거지. 자, 기억은 용철이 최대로 늘어났을 때는 X0의 2배만큼 더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래서 1.5가 아니고 2X0 해야지. 틀렸다. 디귿 다에서 A의 최대 속력, 항상 최대 속력을 묻는 거는 중심. 그래서 시그마 F가 0이 되는 곳을 지날 때에 운동 에너지 구하면 최대 속력 나오겠다 맞죠? 운동 에너지는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만큼의 에너지가 전부 다 간 거다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 kx0 제곱.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간 상황이 최대 속력 상황이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근데 kx0가 mg랑 같다 했으니까 kx0 대신에 mg 넣어주면 2분의 1 mg x0는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v는 루트 gx0 되겠네요. 그래서 맞다. 답은 기디 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에서 L0 용철 자연 길이 B를 잡고 있다가 놓았네. 그러면 자연 길이인 상태니까 탄성력 제로. 그러면 mg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 맞지? 자, 그리고 K가 용철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힘의 평행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힘의 평행점을 지나서 한 번 더 가게 되면 최종 정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자, 근데 그림 나에서는 가만히 놓은 후 L까지 늘어나서 A의 속력이 0이 돼. 정지다, 맞지? 그러면 정지된 곳을 반대편 정지된 곳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진동의 끝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진동을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A가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내려왔다, 맞죠? 길이가 L0에서 L이 됐으니까 내려온 길이가 L-L0 됐을 거다. 근데 이거는 진동의 처음과 끝이니까 중심은 항상 중앙에 있다 이거지. 그래서 중앙은 원래 위치에서 2분의 L-L0만큼 내려갔을 때 중앙이 되었다. 이게 힘의 평행점 시그마 F는 0이 되는 지점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자, 힘의 평행관계만 쓰면 돼. 자, 용철이 그러면 요때 힘의 평행관계일 때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냐? 원래 길이에서 2분의 L-L0 늘어났을 거다. 그러면 용철이 당겨주는 힘이 K의 2분의 L-L0 당겨줄 거고, 요 물체가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데 요게 mg다, 맞죠? 그래서 균형이 지금 맞는 상황이네. 그러면 mg는 2분의 k의 L-L0랑 균형이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L-L0 물었으니까 k분의 2mg다. 그래서 맞죠. 니은 용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이면 0이다. 용철의 길이가 L일 때가 아니고 요거는 반대쪽 끝이잖아. 그러면 합력이 0일 때가 아니라 합력이 가장 클 때지, 맞죠? 합력이 0일 때는 2분의 L-L0만큼 늘어났을 때. 틀렸다. 그 다음 D건 B의 최대 속력 묻네요. 그럼 최대 속력은 항상 중앙을 지날 때. 그러면 중앙을 지날 때는 2분의 1 K의 시작점에서 중앙까지의 거리 2분의 L-L0 2분의 L-L0의 전체 제곱. 요게 얘들 이 물체 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물체가 전체 질량이 2m이니까 2분의 1에 2m의 v제곱 해줘야겠다 이거지. 자, L-L0는 요 보니까 우리 원하는 형태가 kg 들어간 거네. 그러면 위에 글로 고쳐줍시다. 그러면 L-L0가 k분의 2mg니까 2분의 L-L0는 k분의 mg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해줘서 정리해주면 좌변이 2k분의 mg의 제곱, 요게 mv제곱 됐네. 그래서 v제곱은 2k분의 mg제곱. 그래서 v는 g의 루트 2k분의 m이다. 그죠? 근데 2가 빠졌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자, 그러면서 가에서 보니까 용철이 길이 L만큼 늘어났더니 가만히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즉, 이 점은 힘의 평행점 시그마 F는 0이 되는 점. 그리고 당겨주는 힘이 L만큼 늘어났으니까 KL, 얘가 받는 중력이 mg. 균형이 맞다는 소리니까 mg랑 KL은 같은 순간이구나. 자, 이 중앙이 되는 지점에서 L만큼 더 늘렸단다. 자, 그러면 L만큼 더 밑으로 늘려서 이제 운동 시작하겠네. 여기서 시작점.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가 중앙. 자, 진동의 중심 시그마 F가 0이 되는 중심에서부터 거리 L만큼 떨어져서 운동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L 지나서 한 번 더 L 가서 여기가 최종 정지하는 점, 여기 사이를 왕복 운동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묻는 게 또 최대 속력이네. 물체의 속력 최대값은 운동에너지 최대. 중앙에서부터 시작점까지의 최대 거리 2분의 1 KL 제곱. 요게 운동에너지 넘어가면 된다. 2분의 1 MV 제곱. 근데 용철에서 요구하는 게
요 형태 그대로 유구하네. 그러면 2분의 2 날리고 v 찾아주면 n분의 k l제곱이 v제곱이니까 v는 l 루트 n분의 k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 가에서도 힘의 평형 상태네, 맞지? D만큼 늘어난 용수 처리 KD만큼 당기고 여기서 중력 mg 받아서 근데 가만히 매달려 있다 했으니까 둘이 균형이 맞다. KD는 mg 즉 여기 이 점이 힘의 평형점이다. 시그마 F는 0인 점이다 이거죠. 자, 근데 이 상태 P점이 평형점이었는데 P점에서 얼마만큼 더 당겼어요? ED만큼 더 당겼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평형점이었는데 평형점에서 B를 ED만큼 내려서 당겨서 운동 시작시키네. 그러면 ED 위로 ED 여기랑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B의 운동이겠다 이거지. 자, 근데 무슨 속력을 묻냐면 A가 P를 지날 때의 속력을 묻네. P가 딱 힘의 평행점이었잖아. 힘의 평행점 시그마 F는 0인 점. 그러면 힘의 평행점에서 속력을 묻는 거는 그냥 최대 속력 묻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고 ED만큼 거리에 힘의 평행점 시그마 F는 0인 점이 있으니까 이 ED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의 형태 2분의 1 K의 ED의 제곱. 요게 전체 물체 계획의 운동의 질 같다. 2분의 1 전체 질량이 2m V제곱. 자, 근데 KD가 mg랑 같다. 그러면 KD 대신에 좌변은 나오면 2KD 제곱인데 KD 대신에 mg를 고쳤으면 얘는 2mgd. 요게 mv 제곱이네. 그러면 v 정리해 주니까 루트 2gd다. 그래서 답은 2번. 보니까 A, B 두 물체가 용천에 매달려 있네. 그 다음에 A 질량은 스몰 m, B 질량은 또 스몰 m이네. 자, L0가 원래 길이인 것 같고 L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정지해 있다. 자, 그러면 L이라는 길이가 늘어나서 KL이라는 탄성력이 누구를 버티고 있냐? M이 두 개 매달리고 있네. 그러면 EMG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실을 끊겠지. 실을 끊으면 단지 운동이 일어난다.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일단 힘의 평형점. 자, L이라는 길이만큼 늘어났더니 EMG 버티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실을 끊고 나면 A 혼자 달려있다, 맞지? 그러면 MG랑 균형이 맞는 점이 힘의 평형점이니까 힘의 평형점은 딱 L의 절반 2분의 L 2분의 L만큼 늘어난 지점이 힘의 평형점이거다. 그러면 힘의 평형점을 기준으로 또 왕복 운동 하겠죠. 그게 A의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기억 물체 A의 진폭은 L이다. 진폭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양쪽 끝까지 진동한다면 이렇게 진동을 한다면 양쪽 끝까지 각각의 요 길이를 진폭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진폭은 2분의 L이다 해야지. 그래서 틀렸다. 니은 최대 속력은 중심을 지나는 상황. 그리고 그 중심을 지나는 상황에서 물체 또는 물체계의 운동 에너지는 요 길이 진폭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 그 형식이 똑같지만 그 이제 탄성 에너지가 구분하지 않고 2분의 1 KA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로 간다 이것이. 지금 요 A가 2분의 L이다, 맞지? 2분의 1 K에 2분의 L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V는 2분의 L의 루트 M분의 K 이렇게 되겠네. 바꿔줘야 되네. 근데 KL이 EMG랑 같았으니까 KL이 EMG랑 같았으니까 K 대신에 L분의 EMG 넣자.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L의 루트 K 대신에 L분의 EMG 넣으면 L분의 EG. 그래서 루트 안에 다 넣자. 루트 2분의 LG 이렇게 되겠네. 루트 GL이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다음 디귿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최고점, 즉 A가 가장 높은 점. 그러면 양쪽 끝점이다, 맞지? 양쪽 끝점에서의 시그마 F는
R자임은 중심에서 0이니까 양쪽 끝점에서 어차피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시작할 때에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시작하는 순간이 밑으로 자기 무게 mg 받고 위로 EMG 버티는 상황에서 끊어졌으니까 EMG 받으면서 R자임은 윗방향으로 mg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최고점에서도 R자임의 크기는 mg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자, 그림에서도 그 이제 A, B 물체가 이제 매달려 있는데, 자, 전체 질량이 m, 2m, 전체 질량이 3m. 그러면 3mg를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가 L이다. 이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실을 끊겠지. 실을 끊으면 A 혼자 매달려 있다, 맞지? A는 질량이 m이니까. 그러면 mg랑 같은 힘의 평행점을 가지려면 탄성력은 K의 3분의 1, 즉 3분의 1이라는 길이만 늘어나 있으면 힘의 평행점이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자연 길이에서 3분의 1을 늘어난 요 지점이 힘의 평행점 시그마 F는 0. 그래서 진동 중심이다 이거지. 그러면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점이 3분의 2L 아래에서 시작했으니까 3분의 2L, 3분의 2L 이렇게 운동하는 게 A의 진동 운동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억 물체 A의 진폭은 2분의 L이 아니고 3분의 2L 틀렸고, 니은 물체의 최대 속력은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항상 진동 중심을 지날 때, 그 진동 중심을 지날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K의 A 제곱 3분의 2L의 제곱, 이게 2분의 1 A 질량이 M이니까 MV 제곱이다. 그래서 V 제곱을 보니까 V 제곱은 9분의 4 K M분의 K의 L 제곱. 근데 G의 형태를 고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힘의 평행 상황을 이용하면 KL 대신에 3mg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3mg KL 대신 넣어주면 3분의 4 GL이다 알겠지? 그래서 루트 3분의 4 GL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자 어차피 각 진동 중심에서 중앙에서 시그마 F는 0이고, 진동을 한다면 최고점이든 최하점이든 받는 시그마 F는 같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위에서 구하나 아래에서 구하나 같으니까 시작할 때 구해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면 시작할 때 버티는 그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당겨주는 탄성력은 3mg 상황에서 시작했고, A 혼자 달려있으니까 A의 무게는 mg. 그래서 A가 받는 R자임이 2mg인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A 질량 m으로 나눈 2g다. 맞죠? 그래서 답은 D 4번. 그림 A, B 물체 두 물체가 있네요. 자, A 물체는 용체 상수가 K인 용체라서 K분의 2mg 늘어난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근데 K분의 2mg라는 길이는 K분의 2mg 늘어났으면 용체 상수가 K니까 K 곱해주면 2mg만큼 탄성력을 주는 상황이다. 즉 지금 A를 놓으면 탄성력이 2mg, 중력이 mg, 균형이 안 맞는 상황이니까 A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맞지? 자, 그러면 힘의 평행점 탄성력이 mg가 되는 순간은 요만큼 늘어나면 2mg 탄성력이니까 그거의 절반, 요만큼 늘어나면 시그마 F가 0인 점, 탄성력이 mg로 같아지는 점. 그럼 요걸 중심으로 해서 진동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진폭이 K분의 mg가 진폭인 진동 운동을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분의 1이네. 그러면 2분의 1 mg랑 용체 상수는 2k니까 2kx가 같아지는 점, 즉 x가 4k분의 mg, 요 길이만큼 늘어나면 진동 중심. 그러면 요게 진동 중심이라면 4k분의 mg, 4k분의 mg. 그러면 요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길이 D 보니까 기억 가속도의 최대값, 항상 가속도의 최대값은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위아래 가장 끝점, 최고점이나 최하점, 여기서 가속도는 최대다 이거지. 그러면 A는
처음에 모습이 딱 나와 있네. EMG 받고 mg 받으니까 A가 받는 I자임이 위로 mg, 질량이 m이니까 가속도는 위로 g. 그래서 최대값은 A의 가속도 최대값은 g다 이거지. 자, B는 처음에 요 자연길에서 출발했으니까 탄성력은 없었고 얘가 받는 2분의 1mg 중력이 전부다. 근데 어떤 물체가 자기 무게만큼 받으면서 가속도 가지면 또 가속도는 g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 모두 가속도 최대값은 g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원래 길이에서 최하점까지 늘어난 길이는 A가 B의 4배이다. 최하점까지 길이. 그러면 시작할 때 A는 어차피 최하점에서 시작했고, 그럼 K분의 2mg가 최하점까지 길이고, B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시작했지. 그리고 4K분의 mg를 두 번 내려갔으니까 최하점까지 늘어난 길이는 그거의 2배, 2K분의 mg 되겠네요. 그래서 4배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최대 속력은 최대 운동유지 상황이다. 맞지? 자, A의 경우에는 진폭이 K분의 mg니까 2분의 1의 영주 상수 K의 K분의 mg의 제곱. 요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고, A는 질량이 m이니까 2분의 1 mva 제곱. 요게 A의 최대 속력이 되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K의 진폭이 4K분의 mg 제곱. 영주 상수는 2네. 2K. 자, 그리고 나서 얘의 질량은 2분의 1에 2분의 1m의 V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VB 제곱 비교해 보니까 자, 좌변이 16분의 1의 K가 2배니까 8대 1이네. 좌변이 8대 1이고 질량이 M이랑 2분의 M이니까 2대 1이네. 그러면 질량이 2대 1이고 V 제곱은 4대 1이 돼야 돼. 그러면 VA 제곱이 VB의 제곱보다 4배 더 크니까 VA는 VB보다 2배 더 크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D 4번. 용철 그림에서 그림 가에서 보니까 원래 길이가 4L인 용철, 그 다음에 길이가 L 될 때까지 압축시켰다. 그러면 자, 여기가 자연 길이 4L 지점.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용철에서 뭐 벗어나지 분리되진 않고 용철에 매달려서 같이 진동한다 이거지. 그러면 진동의 범위가 최고점과 최하점이 요만큼 되네요. 요 범위가 4L이네. 5L에서 L 뺀 거. 그러면 진동 중심은 그거의 정중앙. 여기가 진동 중심이 되겠네. 시그마 F는 0인 진동 중심. 그리고 위아래의 길이가 같을 거고 요 길이는 2L로 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연 길이에서 비교해 보면 L만큼 압축된 길이가 진동 중심. 시그마 F가 0인 곳이 됐네. 그러면 진동 중심이란 말은 A가 자기 중력 받고 위로 탄성력 받아서 탄성력은 L만큼 압축됐으니까 KL만큼 받았을 거다. 요게 mg로 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묻는 이제 다에서 V 상황은 2L 용철 길이가 2L인 상황이니까 위에서 3L 즉 진동 중심에서 L만큼 더 압축된 이 상황에서 A가 가지고 있는 속력 V는 묻네요. 그러면 전체 진동 중심에서 위아래 진폭이 2L이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2분의 1 K의 2L의 제곱에서 우리가 궁금한 L 상황 L 제곱 빼면 요게 진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다. 자, 근데 우리가 KL은 mg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좌변을 보니까 2분의 3 KL 제곱인데 KL 대신 mg로 적으면 2분의 3 mgl이다. 요게 2분의 1 mv 제곱이네. 그래서 v 제곱이 3gl이니까 v는 루트 3gl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지금 가에서 보니까 F로 강제로 당기면서 늘린 상황이다. 맞지? 그 상황에서 시작했네요. 자, 얘가 진동 시작점이 여기고 진동 끝나는 지점이 거리 D인 요 지점이었다. 그러면 시작, 정지, 끝. 그러면 요 사이를 완복 운동한다 이렇게 됐네요. 자, F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요 시작과 끝에 정중앙 여기가 시그마 F는 0인 진동 중심이 됐네.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
얘의 무게 mg, 그 다음에 용철이 떠받치는 힘 탄성력 mg 같아지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용철은 지금 압축된 상황일 거고,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이 탄성 에너지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9배다. 탄성 에너지가 9배 더 크려면 변형된 길이는 3배 더 커야 된다. 그지? 그러면 시작과 끝 상황에서 시작보다 끝일 때 자연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가 3배 더 크게 만들려면 1대 3되는 지점, 여기가 용철의 자연 길이다. 그지? 그래서 자연 길이에서 요만큼 압축된 게 진동 중심이다 이 얘기고. 자, 나 이후 용철이 원래 길이에 되돌아갔을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전체가 요만큼이 진폭 A, 요게 이제 요 길이가 D다. 맞지? 그러면 요건 D의 절반이니까 A가 2분의 D, 진폭이 2분의 D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변형된 거, 4분의 D만큼 변형된 상황에 대해서 운동인이 물었으니까 2분의 1 K에 2분의 D 제곱 빼기 4분의 D의 제곱, 요게 운동인지 되겠네요. 자, 근데 MGD 형태로 말하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힘의 평행 조건 써야지. 자, 힘의 평행 조건은 요 길이는 4분의 1D다. 맞지? 4분의 1D만큼 압축시켰을 때 mg 탄성을 만들었다. 그러면 k 곱하기 4분의 D가 mg랑 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 4분의 D제곱 빼기 16분의 D제곱, 16분의 3, 32분의 3K D제곱인데 KD 대신에 4mg 적을 수 있으니까 8분의 3 mgd, 요게 얘들의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답은 2번.